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김수경님께서 글을 쓰시고 리틀 다빈치에서 그림을 그리신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태교동화 전래동화 편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행복동화 용기 배우기 해님 달님 이야기로군요. 아가야, 이번에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란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 그런데 그때마다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여 용감하게 대처하면 결국 극복해낼 수 있단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산골짜기 외딴 집에 마음씨 착한 어린 남매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거나 장에 나가 떡을 팔아서 겨우겨우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었지요. 오늘도 어머니는 12곡의 너머에 있는 마을로 일을 하러 나서야 했어요. 얘들아, 집 잘 보고 있으렴. 엄마가 잔치집에서 맛있는 떡 많이 가지고 오마. 이야, 신난다. 남매는 손뼉을 짝짝 치며 좋아했어요. 문을 꼭 닫고 있어야 한단다.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한 어머니는 떡이 가득 든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첫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갑자기 숲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 하며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았어요. 거기 광주리에 든 게 뭐지? 떡이란다.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말했어요. 어흥,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광주리에 담긴 떡을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냉큼 떡을 받아먹고 사라졌어요. 다시 두 번째 고개를 넘게 됐지요. 어흥,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떡 하나를 달라고 하여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고는 후다닥 뛰어 도망쳤어요. 하지만 다음 고개에서도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지요. 결국 10번째 고개에 이르자 광주리의 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을 하며 11번째 고개를 넘을 때 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야,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없단다. 우리 아이들 줄 것도 없으니 나를 그만 보내다오. 어머니가 빈 광주리를 보이며 슬프게 말했지만 나쁜 호랑이는 불쌍한 어머니까지 꿀끄덕 삼키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나쁜 호랑이는 배가 차지 않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 문득 아까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 아이들을 잡아 먹어야겠다. 한편 날이 저물어도 어머니가 오지 않자 남매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오빠, 엄마가 왜 안 오실까? 어린 여동생은 흑흑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에게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오빠는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렇죠? 아, 그건 오늘 바람이 차서 감기가 걸려 그렇단다. 그래도 오빠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라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창호지를 뚫고 손을 쑥 내밀었어요. 호랑이 손이니 까칠까칠한 털이 부숭부숭하게 나 있었지요. 이건 엄마 손이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은 하얗고 털이 없어. 호랑이는 당황하여 떡고물이던 광주리에 손을 넣어 하얀 고물을 손에 묻혀 아이들에게 내밀며 말했지요. 자, 보렴. 엄마 손이 맞잖니. 거친 것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란다. 어서 문을 열어라. 그 순간 어린 여동생은 정말 엄마가 오신 줄 알고 문을 덜컥 열어주었지 뭐예요. 그러자 호랑이는 어흥 하며 남매를 향해 다가왔어요. 남매는 무척 놀랐지만 재빨리 뒷마당으로 나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요것들이 어디로 갔을까? 호랑이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며 남매를 찾다가 우물에 비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얘들아, 그 속에는 왜 들어가 있니? 어서 나오렴. 호랑이는 곧 아이들을 잡아먹을 생각에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싫어요.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 그렇다면 이 엄마가 들어가서 건져줄게. 거긴 어떻게 들어갔니? 이번에는 영리한 오빠가 대답했어요. 붕덩 뛰어들었지. 호랑이는 곧 우물에 뛰어들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서 동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바보 호랑이 좀 봐. 허허허.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번쩍 들어 나무 위에 앉은 남매를 올려다 보았지요.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오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호랑이는 꾀를 써서 아이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들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러자 영리한 오빠가 또 말했어요. 손에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그러자 호랑이는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손에 듬뿍듬뿍 바르고 다시 나무에 오르려 했어요. 하지만 주르륵 쾅! 오히려 처음보다 더 미끄러워 오를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결국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본 어린 여동생은 호랑이의 행동이 우스워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바보! 도끼로 나무를 콕콕 찍으며 올라오면 되는데.
하느님, 저희가 착한 남매라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서 구해주시고 나쁜 남매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굵고 튼튼한 2개의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남매가 동아줄에 매달리자 동아줄은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갔지요. 이 광경을 본 호랑이도 남매처럼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제가 착한 호랑이라면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나쁜 호랑이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신이 나서 이제 곧 오누이를 잡아먹을 수 있겠군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 올라가던 호랑이의 동아줄이 두두둑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호랑이 살려! 결국 호랑이는 땅에 있는 수숫대 위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때부터 수숫대는 호랑이의 피로 물들어 울긋불긋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자, 그럼 오누이는 어떻게 됐냐고? 하느님이 착한 오누이를 가엾게 여겨 오빠는 달로, 밤을 무서워하는 누이는 해로 만들어 주셨다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낮에는 밝은 해가, 밤에는 달이 반짝반짝 온 누리를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지. 어떠니? 나쁜 호랑이에게 용감하게 맞선 두 남매의 지혜와 용기가 참으로 가득하지. 우리 아가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맞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어서 이장희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조름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